친구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7번부터 48번까지 할 텐데요. 그 전에 문쌤께서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씩 우리가 효과적인 거 얘기를 했는데 그 13번부터 36번까지 그런 적용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아로마 오일의 두 가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번째, 레몬그라스. 중추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인대를 튼튼하게 합니다. 14번째, 베티버. 자연적 진정제입니다. 감상적 외상과 충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15번째, 로만 캐모마일. 피부의 재생 능력을 높입니다.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16번째, 헬리크리썸. 잠재의식을 고양하고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청각에 도움이 됩니다. 17번째, 미르. 가스 차는 소화 장애에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도움이 됩니다. 18번째, 프랑킨센스.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뇌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19번째, 샌달우드. 연골을 치유합니다. 만성기관지염에 도움이 됩니다. 20번째, 하와이안 샌달우드. 명상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지루성 비듬 치료제입니다. 21번째, 아버비테. 해충 퇴치제입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22번째, 시더우드. 모발 성장 강화를 시킵니다. 방광염에 효과가 있고 허리 신장 부위에 바르면 좋습니다. 23번째, 사이프러스. 모세혈관벽을 강화시킵니다. 부종에 좋습니다. 24번째, 주니퍼베리. 체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요산 및 독성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25번째, 라벤더. 화독을 빼줍니다.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26번째, 로즈마리. 모발 손실을 막아주고 발모를 촉진합니다. 동맥혈관을 확장시킵니다. 27번째, 마조람. 두통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 완화를 되도록 해줍니다. 편두통에 효과가 있고 성욕 감퇴가 되게 합니다. 28번째, 멜리사. 구강 발진 수포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불안감 같은 신경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29번째, 바질. 항스트레스, 만성 피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번째, 타임. 백혈구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31번째, 스피어민트. 감정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항우울제 작용을 합니다. 32번째, 오레가노. 호흡기의 살균 효과. MRSA를 억제시킵니다. 33번째, 클라리세이지. 에스트로겐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PMS에 효과가 있습니다. 34번째, 패출리. 피부의 독성 물질 해독. 처진 피부의 탄력에 효과가 있습니다. 35번째, 페퍼민트. 호흡을 상쾌하게 합니다. 소화불량을 완화시킵니다. 36번째, 전나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 피로, 근육통에 도움이 되고 재충전,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12개 오일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저예요. 진저는 학명이 징기베르 오피키날레라고 합니다. 과는 생강과고요. 추출 부위는 뿌리 줄기예요. 이거를 보통 덩굴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얽혀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일이 나와요. 그리고 추출법은 증기중류법인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는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TV에서 코인. 어, 무슨 영양제 순조할 때 들어봤어요.
이산화탄소 뭐 추출법이라고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식품 첨가물로 섭취가 가능하게 보통 나오기 때문에 추출법이 약간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저의 특징은 보면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향신료 계열들의 오일들은 대부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특히 위장의 냉증, 소화불량에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2급 수업하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베르가못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체하는데 좋고 페퍼민트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체함에 좋고 이 진저 같은 경우는요 위장의 냉증 또는 만성적인 소화불량 계속 뭘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습관적으로 체하거나 이렇게 소화불량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차이점도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진저 자체로도 위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고 위장 기능을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요. 온열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괴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헛구역질 또는 이제 약간 구토가 나오려고 할 때 이 그 생강향을 맡으면은요. 또는 아니면 생강차라던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면은요. 그게 많이 누그러져. 아, 맞아, 맞아. 멀미할 때, 비행기 멀미나 뭐 차 타고 갈 때 멀미할 때 이 생강 그거 입에 물고 가면 그 구토증 어느 정도 잡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강이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약재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오피키날레라고 하는 이 학명이 전통적인 요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약초로 사용되어 왔다라는 그 얘기였어요. 다음 소두부 볼게요. 소두부는 카다멈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생강과 이제 식물이에요. 그 학명은 엘레타리아 카르다모눔이라고 합니다. 추출 부위는요, 씨고요. 수증기 중지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요. 소두부도 생강과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에 좋겠죠. 신경성 소화불량이 좋고요. 장질환에도 좋아요. 여기서 저는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오래가는 마늘 냄새 있죠. 입에서 마늘 냄새 엄청 오래 가잖아요. 마늘 많이 먹으면. 특히 음, 한국인들 마늘 그냥 뭔가 향신료 우리가 쓰는 그런 주 재료들이 마늘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맞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거 먹다 보면 입안에 진짜 마늘 냄새가 너무 오래 가고 양치해도 안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중화시키는 게 소두부 오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염증 수치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윈터그린. 윈터그린은요. 굉장히 특이한 오일이에요. 어떤 화학 조성물이 있냐면 에스테르예요. 또 보통 우리가 에스테르는 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윈터거리는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극성이 좀 있고 하지만 얘의 제일 큰 특징은 뼈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 윈터그린 향을 맡으면 어떤 향이냐면 딱 파스 향이 나요. 천연 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터그린은 입에서 추출을 하고요. 가울루테리아 프로쿰벤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윈터그린은요, 에스테르지만 살리실산 메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에스테르 안에 천연이긴 한데요. 이거는 오일로 증기 증류했을 때 나오는 그런 화학적 조성물이에요. 수증기 증류로 되면서 이 오일이 화학적 조성물이 바뀌거든요. 천연적으로 바뀌면서 그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그 화학적 조성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해야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살리실산 메틸이 하는 역할이 뼈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류머티즘 있잖아요. 류머티즘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골 손상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지나고 나면 오십견 오잖아요. 어깨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오십견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윈터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요 특징 네 가지를 보면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근골격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일이에요. 자작나무에서도 오일이 나와요. 자작나무, 음, 네, 자작나무는 자작나무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하얀색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나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노르웨이 이쪽에 있는 나무들이고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요. 그리고 증기중류법으로 추출을 하는데요. 이 자작나무 역시 메틸 살리실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윈터그린과 자작나무 요 두 가지는 메틸 살리실산이라는 그 화학적 조성물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억에 남기에도 그게 좋아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뼈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좀 전에 봤던 윈터그린 같은 경우 연골 손상이나 저 근골격계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면 자작나무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관절의 불편을 감소시킨다라는 게 달라요. 선생님들 그 아시죠? 그 류마티슨 관절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 관절 마디가 조금 변형이 되면서 불편해지잖아요.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 림프계의 체액 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요로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변이 나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팀명으로는 멜랄레오카 알테르니폴리아라고 합니다. 도금량과고요. 입에서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합니다. 이 트트리는요, 항염 항균에 아주 탁월한데 특히 칸디다 지렴이라는 게 있어요. 칸디다 지렴은요,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는데 칸디다가 꼭 질에만 있진 않거든요.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질염이에요. 질염의 대부분이 거의 칸디다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뭐 질염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이 한 번씩 다 오는 감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이제 겪는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 한 11종류에 대한 칸디다에 이 티트리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미 논문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어 왔어요. 팬티 한 방울씩 하는 거 할 때 라벤더랑 티트리를 사용하면은 좋아져요. 페놀에 12배의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페놀이 우리가 항상 그 화학할 때 얘기했던 키워드가 뭐였죠?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자극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티트리는요, 페놀의 12배의 살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자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 두 가지에 티트리와 라벤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피부 접촉, 그러니까 공기 접촉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바로바로 이제 발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네, 항생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단순 포진이라는 게 이제 뭐 여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헤르페스 같은 것도 단순 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단순 포진 바이러스 자체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음. 그 티트리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결국엔 귀결되는 건 항균, 항염, 요런 쪽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이쪽으로 보시면 좋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똑같이 도금량과예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이 라디아타는요, 순해요. 그래서 사용이, 그러니까 직접 바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피부에 그냥 발라도 크게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제 노인들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음. 글로블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호흡기 쪽으로 강화가 되고요. 이 유칼립투스 라디아타 같은 경우는요, 그 피부에 포진이 생겼을 때 도움이 더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입에서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유칼립투스는 에우칼립투스 라디아타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유칼립투스가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글로블로스, 두 번째가 라디아타, 세 번째는 레몬 유칼립투스로 알려진 유칼립투스 시트리오도라라는 요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라디아타 종은요, 기관지염, 상기도 쪽에 좋아요. 목에서 폐 상부 있는 상기도 쪽에 있으니까 기관지염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담인데 그냥 거담이 아니고 여기 폐하고 기관지 사이에 껴있는 그 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담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유칼립투스 종류에 대한 거는 예전에 케모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라디아타에 대한 거 두 가지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번째. 도금량가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티트리와 유칼립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브예요. 클로브 같은 경우는 어, 좀 다른 점이 다 증기중류지만 꽃 봉오리예요. 꽃이 피기 전에 몽우리인 상태에서 따가지고 얘를 추출합니다. 페놀의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클로브가 페놀의 세 가지 오일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는 타임, 하나는 오레가노, 그 다음에 클로브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페놀 중에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클로브예요. 향을 맡아보시면 딱 치과 향이 나요. 제가 처음 맡자마자 치과 향도 화학 향이 아니었구나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치통에 효과적이고요. 잇몸이 약간 들뜨거나 부었을 때 전통적으로 클로브를 이제 약간의 마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치통에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마취 효과가 있어요. 치통에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문쌤 그 예전에 한번 치약에다가 한번 해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음. 치약에다가가 아니라 직접 잇몸에다가 이렇게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마취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조금 통증이 좀 예, 줄어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강과 관련된 것들이 클로브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글 같은 거 할 때도 한 방울 해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구취 같은 거에도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에도 좋은데 삼선 기능. 미르를 얘기했는데 미르는 갑상선 미- 기능 항진에 좋아요. 항진. 네, 미르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 좋고요. 클로브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에 좋아요. 요 차이를 한 가지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진이라는 게 살이 찌나요? 빠지나요? 맨날 헷갈리지 않아요? 네. 빠져. 그죠? 맨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찌나 빠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항진이라는 건 과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요. 저하라는 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기 때문에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 저하, 항진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 클로브는 갑상선 기능 저하 등에 도움이 됩니다.
클로브도 향신료 계열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복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이러스성 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클로브는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페놀류기 때문에 단기간 소량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관절염에 좋은 이유는요, 그 페놀에 있는 유제놀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 염증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하려면 좀,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바이러스 간염 같은 걸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 써 있지만 좀 쉽게 하자면 하나는 치통, 그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이제 구취에도 좋거든요. 구취 그런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일랑일랑 볼게요. 일랑일랑은요 반려지과 나무라는 곳에 과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그 바나나 껍질 벗겨놓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학명은 카난가 오도라타라고 하고요. 꽃에서 증기중류를 합니다. 일랑일랑의 가장 큰 특징은 최음 효과예요. 마조람은 제음 효과가 있었죠. 일랑일랑은 최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첫날 밤에 그 침대에다가 뿌려놨다 이렇게 라고 알려져 있어요. 침대 장식하는데 신혼 첫날 밤에 이 꽃들을 이렇게 널어놨대요. 그 호르몬이 균형이 되면 모발 같은 거 있잖아요. 모발에도 우리가 요즘에 샴푸 보면은 일랑일랑이 들어간 샴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 손실을 줄이는데 이거는 호르몬 균형에 의한 모발 손실일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네. 보통 오줌 소태라고 하나요? 신경 쓰면 막 오줌 마려워 갖고 막. 네, 그래서 자꾸 방광에 그게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고 요실금은 아니고 아시죠? 요실금하고 네. 달라요. 과민성 방광은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감정 균형을 한다는 건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네, 에스테르도 많이 들어있고 세스티키테르펜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을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스민이에요. 자스민도 역시 최음제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요. 인도에서는 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자스민 오일 향을 맡아봤는데 굉장히 진해요. 5mm밖에 안 되는데 그거 째로 맡으면 엄청 진하거든요. 그런데 한 방울 섞었을 때 향이 진짜 은은하게 좋아져요. 나중에 뭐 이제 기회 되시면 자스민 터치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스민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최음 효과가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학명은 이아스미늄 오피키날레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약초.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쓰여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 과명은요, 물푸개가 아니라 물풀의 나무과예요. 제가 쓰다가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물풀의 나무과. 꽃에서 추출하는데 이 자스민의 특징은요, 용매 추출법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수증기 증류법과 냉압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스민은 용매 추출법이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꽃을 보시면요. 이거는 수증기 증류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자스민 자체의 꽃 양이 너무 얇기 때문에요. 여기서 오일을 추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용매제를 넣어가지고 극대화시켜서 뽑아내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스민은 이제 보통 앱솔루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용매 추출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스민은 그 수증기 증류법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가 봐요. 꽃잎이 너무 얇아서. 자스민은요, 출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통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고 있는 중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사용하면은 출산을 도와주는데 출산을 엄청나게 그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요. 왜 난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통이 계속 지속되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자스민은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자스민이 좀 특이한 게 쉰 목소리 있죠. 갑자기 그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라 해야 되지? 어디선가 뭐 응원하거나 뭔가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목이 쉰 게 아니라 갑자기 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 쉰 목소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감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겠죠? 46번째 로즈예요. 로즈는 장미과 오일이고요. 학명은 로사 다마스케나라는 학명을 가진 그 장미에서 대부분 추출이 됩니다. 이 추출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증기중류법으로 하고, 하나는 용매추출법으로 하거든요. 증기중류법으로 하는 장미는요, 아무래도 이제 복용이,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섭취한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용매추출법은 뭔가 넣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섭취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증기중류법으로 한 그 장미 향과 용매추출법으로 한 장미 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런 천연 장미향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가 용매추출법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미 따서 맡는 향 있죠. 그 향 자체가 나는 게 용매추출법이에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되는 로즈 향을 맡으면 맨 처음에 이게 무슨 향이야? 이게 진짜 장미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미들 베이스라 가지고요. 향이 약간 무거운 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스민과 마찬가지로 한 방울 정도 다른 데 첨가해서 하면은 정말 향이 풍부해져요. 그 로즈 같은 경우는 화학적 조성물이 300가지 이상이 돼서 아직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로즈 오일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적용되는 게 많은데 특히 부인과 치료, 그러니까 자궁과 관련된 거,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자궁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는 흉터를 예방해요. 발작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향을 맡으면은요,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맡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빨리 가라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7번째 제라늄이에요. 제라늄도 과명이 조금 특이해요. 쥐손이 풀과라는 곳에서 네, 과 이름이 쥐손이 풀과고요. 학명은 펠라고니움 그라우 에올렌스라고 해요. 펠라고니움 그라우 에올렌스. 이 학명에서 앞에 펠라고니움이라는 게요. 약간 펠리컨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펠리칸. 펠리칸, 네, 펠리칸, 펠라고님 이렇게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게 모양이 그 펠리컨 목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음, 부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제라늄 같은 경우는요, 빅토리아 시대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쓰여졌고요. 잎하고 장가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제 다양하게 쓰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잎에서 증기 중류를 통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폐경기 여성에 도움이 되고요. 지난번에 했던 클라리세이지는 PMS라는 그 여성 생리정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클라리세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라고 보통 하죠.
초경부터 폐경기 전에 있는 그런 여성들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클라리세이지였다면 제라늄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특화된 게 폐경기가 가고 있는 여성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사 에스트로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 흐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창백한 피부에 활력을 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조절도 하지만 피지 균형도 도움이 되고요.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라서 이제 화장품에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한 방울씩 섞어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블랙페퍼예요. 네,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마무리할게요. 블랙페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후추예요. 우리 그 향신료로 쓰는 후추 있잖아요. 그 향신료고요. 열매에서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하는데 이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하는데 이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요. 열매가 초록색일 때 따가지고요. 놔두면은 이게 마르면서 쪼그라들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씨만 가지고서는 추출을 합니다. 학명은 피페르 니그룸이라고 해요. 니그룸이라는 말이 검은이란 뜻이잖아요. 블랙페퍼는 검은 후추라고 합니다. 수증기 증류증법으로 하고요. 이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요. 그 금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중독된 거를 끊어낼 때 금연할 때 발생하는 불안 증후군이 줄어들게 하는데 이 블랙페퍼 향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분비계를 자극한다는 건 호르몬 계열을 자극해가지고 잘 분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없을 때 식욕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향신료 계열이라서 활력을 높여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8가지 중에서 오늘 12가지 오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1번부터 48번까지 2가지 이제 효과적인 오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